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의 전희경입니다. 어제 수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직접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홍준표 대표님과 함께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직접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세계가 투자를 위해 몰려오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우리나라의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살아뛰는 심장을 가진 약동하는 나라였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웬일인지 거듭되는 침체와 그리고 불안과 우울의 시대로 자꾸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마침 어제는 연평도 포격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중한 군인 2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민간인이 사는 평화로운 섬에 가해진 포격으로 인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서 무고한 민간인 2분이 희생되셨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초유의 안보 위기에 처한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쉽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북한 귀순병사와 이국종 교수, 귀순병사를 사경에서 살려낸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가 단연 으뜸 뉴스였을 것입니다. CCTV가 공개되면서 목숨을 건 탈주의 과정을 전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넘어오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 의식을 찾자마자 여기가 남조선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총격을 맞고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의식을 찾기까지에는 이국종 교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 병사의 몸을 통해서 본 북한의 위생 상태, 영양 상태에 대한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북한에 대한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해방, 탈출, 이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모색을 할 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가 북한 병사의 몸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기생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북한의 인권 현실과 의료 현실, 위생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할 때 이분은 엉뚱하게도 인격권 운운을 하면서 이것을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를 바가 뭐냐는 식의 호도를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큰 사안을 두고 도대체 이분이 바라보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의료법까지 운운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을까? 논란이 불거지자 이 김종대 의원을 돕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팀킬을 하는 것인지, 그 팀킬이라는 것은 편듣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신은미 씨는 이분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을 가다인가요? 책 같지도 않은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도서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신은미 씨는 결국에 우리나라 바깥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까지 동원을 소환을 해가면서 다이어트로 일부러도 키우는 사람이 있다. 회충을, 기생충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서 이 사람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정상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갖게 하는 이런 발언을 이렇게 진지하게 논해야 된다라는 사실조차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신은미 씨는 북한에선 병역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란다. 지원제를 택했단다. 탈북하다 잡혀도 대부분 경고 정도를 받을 겁니다. 오히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점점점.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노골적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도 아마 본인들 면이 뜨거워서 이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내가 본 북한은 그랬는데요? 라는 식의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도덕적 죄의식도 없는 이러한 거짓말과 이러한 북한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이토록 많은 것일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활동들도 덧붙여서 연이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을 했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 탈북자 대량 입국은 인권에 반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탈북하다 잡혀도 처벌이 오히려 가벼워서라는 운운과 세계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때에 그것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뿐만 아닙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외교 주권, 우리나라의 국격 훼손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는 중국에게 삼불, 소위 말하는 삼불을 약속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안 한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누구와 무엇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우리와 체제를 같이 하고 이념을 같이 하고 우리와 우방이 되어 함께 피 흘리고 싸워준 상대에 대한 강한 불신과 그들에 대한 반발력은 매우 센 반면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고 전쟁에서 우리와 총뿌리를 겨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통일도 되고 있지 못한 이 상황에서 그들의 대변자, 그들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지난 사드 배치를 놓고도 중국에 가서 사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온 몇몇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때 그들의 방중을 우리는 새로운 21세기의 사대주의 아닌가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정당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 고스란히 그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과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것이 마치 모던한 것이라도 되느냐, 뭔가 색깔론에 물들지 않은 뭔가 세련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본궤도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권의 국정원장들을 특수활동비 상납, 청와대의 상납이라는 뇌물죄 구성 요건을 엮어서 구속했던 그들이 자신들은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상납의 방식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받았다가 준 것이 아니라 아예 법무부가 내려주는 예산에서 자기 몫을 떼고 검찰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마치 고리대금 업자가 선이자를 뗀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자신들이 전직 보수 정권의 국정원장들을 뇌물죄로 의율하려 했던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 대상, 구속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논리를 내어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 논리가 궁색하기는 한가 봅니다. 검찰에 내려보내는 특수활동비는 특수수사를 진행할 때 쓰라는 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즉,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수사하는 데 쓰라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법무부와 검찰 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그런 주무부처입니다. 이 돈이 단순히 사이가 좋아서 나눠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국정원과 청와대의 관계를 바라봤던 그 시각 그대로 인사와 예산을 두고 상납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무력화되었고 검찰의 특별 수사 기능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활동비 부분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누누이 강조했듯 개선할 부분은 제도개혁으로 풀어야지 자신들의 정치보복을 위해서 특별활동비 자체를 범죄로 의율하려 한다면 그것은 모두의 목덜미를 죄는 일이다,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작 칼을 휘두르던 검찰이 자승자박 자신들의 목에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댄 형국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검찰이, 법무부가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대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의 잣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들여다보고 해결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국민과 모든 기관, 어떤 권력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의 정신, 법의 형평의 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가하는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대선 기간에 인사 배제 원칙을 앞장서서 발표했지만 마지막 조각에 이르기까지 그 인사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다음날 이번에는 5대 원칙이 아니라 7대 인사 배제 원칙이라고 두 개를 덧붙여서 국민 앞에 설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인지 만용인지 비이성인지 몰상식인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수처 문제도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부정부패를 찾아내서 처벌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장입니다. 집권 여당의 주장입니다. 사회 정의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부정부패 당연히 처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감시자는
그렇다면 누가 감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목격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고위 공직자들만을 타겟으로 해서 특별한 조직을 더 하나 만든다라고 할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어떠한 정치적인 본인들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객관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과 부패의 비호 세력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들을 지키려는 그런 심산으로 혹은 검찰에 무언가 잘 보이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나누어질 때 그나마 덜 부패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초유의 권한을 경찰과 상호 견제를 통해 활용하고 상호 감시 견제하는 가운데에서 정치화를 막고 그리고 상호 지켜주고 싶은 또는 감추고 싶은 부분을 국민들 앞에 백일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공수처 문제는 사회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흑백 논리로 풀 것이 아니라 옥상옥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더 이상 이 관료화를 더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국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사안의 본질을 바로 보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공수처를 만들었다가 이번 특수활동비에 법무부와 검찰의 그것처럼 본인들이 공수처를 공연히 만들었다고 후회할 그 날이 오지 않도록 오직 법리와 상식과 그리고 이성에 맞추어서 공수처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온 한 주였습니다. 김장들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추운 겨울에 또 학교 오가면서 공부할 준비를 끝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혹시 추운 겨울에 더 곤란을 겪고 계시지는 않는지 주변을 돌아볼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내기 위해서 받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 중에 하나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더 가난하고 더 외롭고 더 힘든 사람들에게 두터운 소미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두고 얇은 혹겹 이불을 여러 군데로 쪼개고 나눠서 생색만 내는 그런 것보다는 우직하게 국민들께 설명하면서 든든하게 두터운 소미불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의연하게 가야 한다. 그 과정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마지막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금요일 코너 브리핑룸의 전희경입니다. 어제 수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직접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홍준표 대표님과 함께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직접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세계가 투자를 위해 몰려오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우리나라의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살아뛰는 심장을 가진 약동하는 나라였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웬일인지 거듭되는 침체와 그리고 불안과 논란이 불거지자 이 김종대 의원을 돕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팀킬을 하는 것인지. 팀킬이라는 것은 편듣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신은미 씨는 이분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을 가다인가요? 책 같지도 않은 책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도서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신은미 씨는 결국에 우리나라 바깥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까지 소환을 해가면서 다이어트로 일부러도 키우는 사람이 있다. 회충을, 기생충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서 이 사람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정상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갖게 하는 이런 발언을 이렇게 진지하게 논해야 된다라는 사실조차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신은미 씨는 북한에선 병역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란다, 지원제를 택했단다, 탈북하다 잡혀도 대부분 경고 정도를 받을 겁니다. 오히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노골적으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도 아마 본인들 면이 뜨거워서 이렇게는 못했을 겁니다. 내가 본 북한은 그랬는데요? 라는 식의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런 도덕적 죄의식도 없는 이러한 거짓말과 이러한 북한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주변에 이토록 많은 것일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 활동들도 덧붙여서 연이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에 서명을 했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 탈북자 대량 입국은 인권에 반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탈북하다 잡혀도 처벌이 오히려 가벼워서라는 운운과 세계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때에 그것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 병사의 몸을 통해서 본 북한의 위생 상태, 영양 상태에 대한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북한에 대한,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해방, 탈출, 이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모색을 할 때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가 북한 병사의 몸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기생충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북한의 인권 현실과 의료 현실, 위생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할 때 이분은 엉뚱하게도 인격권 운운을 하면서 이것을 북한과 우리나라가 다를 바가 뭐냐는 식의 호도를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큰 사안을 두고 도대체 이분이 바라보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의료법까지 운운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을까? 꿀의 시대로 자꾸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마침 어제는 연평도 포격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중한 군인 2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민간인이 사는 평화로운 섬에 가해진 폭격으로 인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서 무고한 민간인 2분이 희생되셨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초유의 안보 위기에 처한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쉽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북한 귀순병사와 이국종 교수, 귀순병사를 사경에서 살려낸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가 단연 으뜸 뉴스였을 것입니다. CCTV가 공개되면서 목숨을 건 탈주의 과정을 전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넘어오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 의식을 찾자마자 여기가 남조선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총격을 맞고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의식을 찾기까지에는 이국종 교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의